자, 마지막 섹션이 되겠습니다. JTBC를 추월한 MBC 뉴스 시청률. 네, JTBC 뉴스가 MBC 뉴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MBC 뉴스는 이미 지상파 방송 3사 중에 꼴찌였어요. 근데 지금 JTBC를 추월하고 빅3에 들어갔습니다. 예. 물론 TV조선 시청률도 크게 오르는 그런 양상이긴 한데, 그러나 MBC 뉴스 미치죠. 예. 자, MBC 뉴스는 왜 갑자기 시청률이 올랐느냐, 시청률이나 지지율이나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김용민의 세짝 혐오를 혐오하다. 오늘 아침 9시에 제가 최종 OK를 해서 3쇄에 들어갑니다. 3쇄에 보다 보강된 내용이 이제 들어가지요.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들을 담았고요. 이 책 한 권 읽으시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50권, 60권의 책을 읽은 것과 같은, 50권, 60권의 책을 읽은 것과 같은 그런 지적 충만감을 여러분들께 장담합니다. 이 책 준비하면서 많은 책 읽었고요. 또 많은 조사도 했고요. 네. 하여튼 진땀을 많이 뺐습니다. 예. 자, 이제는 제가 책 좀 사라고 하면은 반응들이 없어요. 예. 다 샀다 이거죠. 한 권 또 사게 만들 것입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대미문의 광고가 또 시작됩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김용민이가 쓴 책이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한 줄도 읽지 않고 김용민이 쓴 책이요? 안 되죠. 못 팔아요. 이러면서 지금 판매를 거부하는 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기독교인이 있는데 너무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다. 이분께 이 책을 또 한번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선물로.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하나 더 보고. 자, 여러분, 김용민닷컴은 검증된 상품을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최저가 상품 중에는 지역 특산물도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의 유명 특산물들이 김용민닷컴의 압도적 최저가로 입점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자, 공주시에서 직송하는 공주 알밤, 천안 신고배로 만든 배 말랭이, 태안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말랭이, 서산의 뜸부기가 사는 깨끗한 논에서 수확한 뜸부기 쌀 등 김용민닷컴의 특산물관을 이용하시면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이외의 다른 지역 상품들도 열려 있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닷컴의 충청남도 특산물 많은 이용,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네, 공주 알밤 진짜 맛있다는 글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김장철을 맞아 또 저희가 또 좋은 먹거리들도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MBC 시청률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사 메인 뉴스 평일 시청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뒤에 도표. 예. MBC 한번 보겠습니다. MBC 저 짙은 초록색인데 자, 411만 명 정도가 봤다가 8월에 떨어졌다가 9월에 소폭 오르는가 싶더니 10월에 484만 9천 명 빅3가 됐어요. SBS, KBS 소폭이나마 하향세고요. MBC가 급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TV조선은 9월에 좀 올랐다가 다시 좀 주춤하고 있는 양상인데 JTBC의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MBC의 상승세가 뚜렷하고요. 채널 A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하여간 TV조선 미칩니다. JTBC가 지금 이제 TV조선하고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 됐나요? 예, MBC의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이 추이대로 간다면은 SBS도 곧 추월하겠네요. 네. JTBC 시청자를 MBC가 쭉 빨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MBC가 9월 29일 국정농단 촛불 집회 이후 최대 인파가 모였다면서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를 보도하면서 드론을 이용해서 대규모 인파를 보여줬는데 이때 시민들이 MBC가 돌아왔다 막 이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10월 1일 박성재 MBC 보도국장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어요.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MBC 메인 뉴스 시청자 수가 급증했는데 8월 평균 시청자 수가 57만 명에서 JTBC는요 46만 3천 명으로 10만 명가량 급감했고 10월에도 44만 2천 명을 기록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와, 두 달 새 거의 뭐 13만 명이 빠졌네요. KBS도 114만 3천 명에서 104만 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100만 명대가 무너지면은 KBS도 아마 굉장히 비상이 걸릴 거예요.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TV조선인데 7월에 23만, 근데 9월에 36만 이렇게 올랐다가 10월은 37만 정도 됐습니다. 예, 대략 14만 정도 늘어났네요.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도 우리나라 신문사 가운데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었다고 그러는데 아니죠. 한겨레 예전에 김어준의 파파이스 그것도 한겨레 유튜브 채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미 뭐 30만을 훌쩍 넘은 지가 언젠데. 예. MBC 기자의 이야기가 말이죠. 뭐랄까요, 유쾌하게 들리진 않습니다. 시청자 수가 늘어난 이유는 명확하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도 시청률 회복이 안 되던 상황을 돌이켜보면 지금 상황이 무섭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다. 이런 복잡한 심정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방송사나 신문사 간부들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방송사 신문사는 뭐 조중동은 아니고요. 제가 그 사람들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른바 이 촛불혁명의 대의를 지지하는 그런 신문 방송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니어급들은 다 이 촛불 시민들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놀랄만한 방송사 신문사 간부들도 서초동 그리고 여의도에 와서 촛불을 들었어요. 간부들이. 그분들도 함께 언론개혁을 외쳤습니다. 참 이거 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 시니어급들은 촛불 시민들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주니어들이 계속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데 주니어 보고 야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게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검찰이 원하는 기사만 쓰면 되겠냐? 좀 객관적으로 보도해봐.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은 촛불혁명 때도 같이 촛불을 들었고 그런데 이 지금 말이죠. 주니어급들이 지금 조국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어떻게 용납할 수 있냐. 이게 어디 확증 편향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성재 보도국장이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와서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제 짐작입니다. 이건 제 추정인데 MBC의 그 젊은 기자들 주니어들도 처음에 보도하는 거 보면은 조국 때려잡는데 정말 혈안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중심을 잘 잡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 시니어들이 주니어들을 잘 설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성재 보도국장의 경우는 여러분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해직 기자 출신 아니에요,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예, 박성재 MBC 보도국장 좋은 분이에요. 예.
왜 주니어는 그런가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어요. 뭐 40대는 아닌 것 같고 20대, 30대 기자들인데 말이죠. 그리고 아니 뭐 저 조국 장관에 대해서 뭐 선입견 없이 뭐 이 사람도 뭐 일종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비판해야 된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페미니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 양보가 납니다. 이 주니어들 아주 한쪽으로 완벽하게 기울어져 가지고 어? 그야말로 확증 편향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조국은 패도 반항 안 하고 만만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경원, 황교안이 막 고소하니까 고소해 되니까 그 질려가지고 보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 뭐 여러분 뭐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참 이분들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참 분골쇄신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누구를 위한 분골쇄신인가 답답한 부분이 이거예요. 훌륭합니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어떻게든 남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이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참고 그냥 울분을 그냥 삼키는 거 잘 아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가 나와버리잖아요. 어? 건건이 다 고소 고발을 해봐. 그럼 욕은 처음에 묻겠지만은 다음에 찍소리도 못합니다. 무슨 기자들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라고. 어? MBC의 경우는 시니어급 기자들이 주니어 기자들을 잘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무슨 주니어 기자들이 다 쓰레기라는 건 아니에요. KBS도 보면은 주니어급 기자들 중에 아주 훌륭한 기자들 많아요. KBS는 시니어급들 중에 꼴통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바로 MBC 때는 해직 기자도 양산되고 정말 고난을 받은 언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용마 기자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MBC의 언론에 대한 책임감, 공정보도에 대한 그런 갈급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철하고 강하고 그래요. 그래서 MBC 기자는 지금 말하자면 촛불 시민들하고 한 편을 먹어가지고 남들이 보도 안 하는 그런 또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논조를 가져서 잠깐 반짝이는 게 아니라 오랜 언론 자유에 대한 갈망, 불공정 구조에 대한 어떤 통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들과 다른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직 기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KBS의 훌륭한 기자는 따돌림 받음.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 JTBC는 이제 본질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손석희 저널리즘에 압도됐던 JTBC. 기자 개개인이 언론 자유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인식 그리고 소중함. 그게 해직당한 선배들이 그렇게 투병하고 그렇게 끝내 이 생을 마감하는 이런 상황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손석희라는 그늘 아래에서 저렇게 보도를 해서 분에 넘치는 지지를 받아왔지. 결론은 홍석현 TV다. 겨울 달린 말씀이 그렇습니다. 네. MBC 상승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JTBC 하향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KBS도 갈피를 잘 잡지 못하면은 저 100만 명대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기가 막힌 칼럼 하나 소개합니다. 이 사람 얼굴도 한번 보셔야지. 김동률이라고 서강대 MOT 대학원 교수인데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저널리즘 위축 부른다. 야, 중앙일보가 저널리즘을 얘기하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새삼 오래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근 발언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외국 언론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미국에 있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그의 발언은 언론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 주장이다. 언론은 진실만을 쓰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쫓기는 시간에 제한된 취재원으로 거대한 악의 뿌리를 캐내기에는 무리가 있게 된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적절한 예다. 대법원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했다. 허위 보도인데 어떻게 무죄 판결이 났을까? 쟁점이었던 다우너소, 주저앉는 증상의 소를 광우병 발병소로 보도한 것. 한국인의 유전자 광우병 취약성, 그리고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5가지 중에 3개를 허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문제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은 곧 저널리즘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언론이 소신껏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공직자 비리를 파헤치기가 어렵게 된다. 영세한 언론사의 경우 배상 금액이 무서워서 취재를 꺼리는 이른바 위축 효과가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돈 많은 언론사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어? 우리 홍석현 형님의 중앙일보 같은요. 이런 개소리를 지면에 싣는 중앙일보를 보면서 아이고 참 손석희 형 빨리 그냥 거기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예. 중앙이 언제부터 저널리즘을 찾았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간단하게 반박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김보슬 PD라고 하시죠? PD수첩 PD였고요. 이런 미국산 쇠고기 협상 비판 관련한 PD수첩을 연출했던 PD입니다. 2017년 12월 21일 인터넷판에 올라온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겠습니다.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 비판 방송은 하지 말았어야 할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한 방송이었는가. 자, 김보슬 PD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죠. 3가지 쟁점에 있어서 1심 재판부는요. 허위사실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2심 재판부부터 3심 해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당시 보도도 그랬고요.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 후 검찰과 정권이 엄청나게 분노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심은 이제 말하자면 양승태 대법원 체제 아래 2심이었겠죠. 예. 그렇지 않겠 그런가? 아, 2심이 어느 대법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 2심입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러한 분위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을 거라고 난 믿는다. 예,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허위 사실로 확정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1심은 허위 사실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보도한 것은 확정적으로 A는 B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A는 B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당시에 광우병과 관련해서 확진이 아직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의 판단이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보도상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릇된 추정, 그릇된 판단, 예측, 짐작 이거는 말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허위 사실이다. 허위 사실이라는 게 뭡니까?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속이고 기망할 목적으로 했을 때 그 허위 사실 아니에요. 그랬냐 이거야.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저 최성해 총장의 표창장 위조 주장 이걸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최성해 씨의 주장을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다 할 증거를 찾기 힘들어요. 최성해 주장뿐이죠. 만약에 최성해가 말한 것이
허위 사실로 법원에서 인정되면 중앙일보 그땐 우리가 허위 사실 보도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리고 광우병 테스트 실험 한 세대를 지켜봐야 할 정도로 길게 테스트를 해야 될 일이라고 야매테크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진짜 이게 골 때리는 건데 중앙일보 박유미 기자, 여러분 그 이름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레사 빈슨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간 광우병 가능성 결국 죽었어요. 아레사 빈슨 씨가. 그런데 중앙일보가 PD수첩을 비판하면서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나 의료진 모두 인간 광우병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했는데 소장과 재판 기록을 보면은 언급을 했어요. 근데 중앙일보 기자는 소장과 재판 기록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소장과 재판 기록에 의하면 MBC PD수첩이 뻥을 쳤다. 이렇게 허위 기사를 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2016년 11월 10일에 중앙일보는 제작진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이거야말로 뇌피셜이지. 고의가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소장과 재판 기록 보지도 않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기사에다가는 소장과 재판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자, 당시에 중앙일보는 PD수첩의 보도를 반박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런 짓도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여주고 싶었던지 저 두 사람이 이제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장면을 다뤄왔는데 이게 연출된 사진이었습니다. 연출된 사진. 양재동의 한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이 알고 봤더니 중앙일보 사람들이었어요. 연출한 사진이었습니다. 자, 그래놓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저널리즘 위축 부른다. 거짓말을 하는 언론에 대해서,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언론사가 기본을 갖춰가지고 의혹적이다, 사실적시다, 이거 분명히 밝혀주면은 징벌적 배상 받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저 박원순 시장이 그런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저기 아드님을 끊임없이 소환시켜가지고 아드님이 무슨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뻥인데, 전혀 사실이 아닌데 이미 사법기관을 통해서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임을 입증받았는데 여전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보도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징벌적 배상을 해. 징벌적 배상을 요구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베스트제리님, 니네는 좀 위축돼도 돼, 이런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자, 허위 연출 사진을 냈던 중앙일보. 그래놓고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은 저널리즘 위축을 부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도를 보셨죠? 법무부가 사실과 다른 오보로 사건 관계자나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에 대해서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을 두고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한국일보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명예훼손이다 한마디면 보도에 재갈을 물린다. 나 참. 아니, 이제 오보 여부를 판단할 주체와 기준을 만들면 되는 거죠. 큰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큰 구상을 밝힌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자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자의적으로 활용 안 되게끔 의견을 내세요. 오보에 대한 책임을 물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오보 여부를 판단할 주체와 기준에 대해서
자기들이 봤을 때 좋은 안을 제시하세요. 어? 가짜 뉴스가 얼마나 심각한데. 한국일보. 자, 9월 23일인가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검찰 정경심 소환 불응에 체포영장 최후 통첩. 정경심 교수는 지금 구속됐습니다마는 단 한 번도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그때 얘기가 돼서 일정 잡아가지고 나중에 소환 조사에 응했죠. 한 번도 불응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일면 톱 기사로 냈습니다. 야, 이게 오보야. 이게 오보. 한국일보, 이딴 오보를 내지 않으면 돼. 너무 염려하지 마. 이 오보는 어디서 주워들어서 실었지? 저기다 물어보고 저기 기사를 썼나? 정경심이 언제 소환 불응을 했나? 한국일보, 이딴 식의 쓰레기 같은 오보를 안 내면 걱정 안 해도 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오보 안 내면 돼. 이런 걸로 언론사 옥죄다. 그런 것만 봐왔던 모양이구나. 언론인들 정부 비판했다고 해직시키고 심지어 사회적으로 매장할 때 니들 뭐했냐? 그게 진정한 언론 탄압이야. 보도에 재갈을 물리는 거라고. 자유한국일보, 너희나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딴 식의 오보를 내놓고 언론 자유를 운운해? 언론 자유가 야 쌈 싸먹을 대상이냐 그게? 자유한국일보 까불지 말기 바랍니다. 니네 네 얼굴에 침을 뱉지 마세요. 자, 그리고 한겨레하고 경향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장용진 아주경제법조팀장의 이 말을 새겨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겨레 경향도 검찰청에 오보를 낸 기사는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 이 지침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자, 장용진 기자의 글이 이렇습니다. 조국 사태 과정에서 진보를 이제 오탄가 보다.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결국 상위 10%의 수혜계층이었다라는 주장을 펴는 이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앞서서 장정일 소설가가 얘기했지만은 지금 촛불 드는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다. 진정한 민중이 아니다. 이러면서 지금 계속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떠들고 다니잖아요. 조국의 잘못을 진보 진영 쪽 사람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옹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결국 자신들도 기득권층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했다는 식이다. 그러니까 조국 잘못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 애써서 옹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기득권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로 한겨레나 경향이. 어떤 한겨레 또는 경향 기자는 좌우는 없고 상하만 확실한 사회 운운하기도 했다. 진보 진영이지만 기득권층으로서 수혜를 누렸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집단이 한겨레와 경향이 아니었나? 당신들 말대로 좌우 구분은 뒤로 미루고 상하만 따진다면은 한겨레 경향이야말로 진보 기득권, 진보 꼰대 아닌가? 출입처나 취재원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한겨레 경향이라고 결코 덜하지 않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한 줌의 애정도 없이 마치 목석처럼 관찰자로서만 서 있겠다는 식의 태도도 어느 보수 매체 못지않다. 군소 매체를 깔보는 것이나 무시하고 심지어 경멸하는 눈빛을 보내는 점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대단한 도덕적 자존감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 이유 없이 경멸의 대상이 돼보지 않은 사람은 그 모멸감을 모를 것이다. 장용진 기자도 아무 이유 없이 경멸의 대상이 돼봤군요. 네, 조국 대전에서 나도 기득권이요라고 스스로 폭로하는 것은 한겨레 경향이었지 검찰 개혁을 목 놓아 외친 시민들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니까 장용진 기자 좋아하는 거예요.
한겨레 경향. 예. 제가 전에 그 한겨레에 그 TV 출연했을 때 법조 출입했던 기자 한 명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 들으면서 좀 이상했어요. MB 정권 때였는데, 아니 이 양반이 검찰 논리를 대변하는 거야. 한명숙 총리가 돈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뭐 그 사람보다 취재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고 넘어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사람은 지금 거의 검사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어요. 무섭구나. 한겨레도 이렇게 무섭게 검찰 권력에 동화돼 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좌우는 없고 상하만 있다. 네, 바로 한겨레 경향 기자들이 그렇습니다. 좌우는 없고 상하는 없다. 그렇잖아요. 조국 죽이기에 좌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검찰 권력을 지지하고 또 검찰 권력에 기생하는 상의 편에 섰던 한겨레 경향, 그리고 조중동. 좌우는 없고 상하만 있었다. 네, 이 이야기가 또 새삼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